밤마다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이 안 오십니까? 계단 내려올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병원 다녀오면 그날만 좀 나아지고 한약도 물리치료도 파스도 결국 다 거기서 거기라고 느끼셨다면 잠깐 이 영상만은 끝까지 봐주십시오. 40년간 관절과 뼈만을 진료한 한의사로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것 한 스푼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천년 넘게 내려온 한방의 지혜와 현대의학이 함께 인정한 관절 염증 소방수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엌에 있는 이 재료가 20년 묵은 무릎 통증을 3개월 만에 80% 줄여줍니다. 제가 직접 관찰한 82세 김순자 어르신은 지팡이 없인 못 걷던 분이 들깨 하나로 다시 마트 장도 보고 산책도 다니게 되셨습니다. 기적 같죠? 아닙니다. 원리를 알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한 스푼은 단지 무릎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골다공증, 혈전, 당뇨, 기억력 저하, 수면 장애까지 모두 연결된 한 가지 원인, 바로 만성 염증을 잡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아무도 정확한 방법을 안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들깨가 관절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진짜 효과를 보는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까지 한의사의 관점에서 과학과 전통을 모두 아우른 방법으로 시니어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이루는 건강이룸 채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나이 들면 무릎 아픈 거야 당연한 거지. 골다공증이야 나이 드니까 뼈가 약해지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정말일까요? 저는 지난 40년간 60세 이상 어르신들만을 진료해 온 한의사입니다. 그 수많은 어르신들의 무릎, 허리, 발목을 만지면서 늘 안타까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이 아니라 운명처럼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릎이 아픈 건 늙어서가 아니라 염증 때문입니다. 뼈가 부서지는 건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골류실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5명 중 4명은 관절염 또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단만 받았지 실제 치료는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고요? 1. 병원 다녀도 그날만 낫고 다시 아프고 2. 약 먹으면 속 쓰리고 졸리고 3. 한약은 비싸고 오래 걸릴 것 같고 4. 결국 아프다는 게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통증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전신 건강의 무너짐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관절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줄면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넘어졌을 때 쉽게 골절이 되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는 근감소증, 골다공증, 낙상, 입원, 요양원 루트라고 부릅니다. 한번 이 루트에 들어가면 다시는 예전처럼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무서운 건 넘어진 후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3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픈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모든 게 집 안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평범한 하루 중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고 방에서 휘청하다 넘어집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긴 통증이 움직이기 귀찮다 했던 게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관절이나 뼈 문제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간병해야 하고 누군가는 식사를 챙겨야 하고 자녀분들까지 삶의 리듬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증은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관절염과 골다공증은 충분히 늦출 수 있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단 지금부터 바르게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 실천의 첫 번째, 바로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증을 다스리는 데 있어 현대의학도 전통 한의학도 모두 주목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들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깨 속 오메가3는 관절염을 다스리는 천연 소염제이자 골다공증을 잡는 접착제입니다. 이제부터 그 원리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한의사로서 40년 동안 수많은 약재를 써보고 연구하고 직접 먹어보고 환자에게 써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들깨는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천연 항염제이자 천연 골 접착제입니다. 혹시 무릎에 불이 붙은 것처럼 아프신 적 있으시죠? 그건 실제로 관절 안에서 염증이라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을 꺼야 통증이 줄고 이 불을 꺼야 뼈도 새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에는 이 불을 진화시키는 천연 소방수, 바로 오메가3. 그 중에서도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들깨의 오메가3 함량은 무려 60% 이상. 식물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에서 EPA와 DHA라는 강력한 형태의 오메가3로 변환됩니다. 실제로 미국 류마티스 학회지에서는 식물성 오메가3가 관절염 통증과 염증 수치를 눈에 띄게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우리나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에서도 오메가3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염증만 줄이는 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뼈는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낡은 뼈를 부수고 새로운 뼈를 짓는 걸 골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 부수는 속도는 빠르고 짓는 속도는 느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깨 오메가3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골 세포뼈를 부수는 세포는 억제하고 족골 세포뼈를 만드는 세포는 활성화시킨다. 다시 말해, 무너지는 건 멈추게 하고 세우는 건 도와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메가3는 칼슘을 뼈에 붙이는 역할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뼈에 달라붙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들깨 오메가3는 칼슘의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 들깨가 관절과 뼈만 좋냐? 아닙니다. 들깨는 동시에 혈관, 뇌, 당뇨, 심장, 면역력까지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질환의 공통된 원인, 바로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전과 고혈압,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당뇨, 뇌에 염증이 생기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장에 염증이 생기면 면역력 저하와 변비. 들깨 오메가3는 이 모든 염증에 천연 소염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 건강이 개선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8세 박영철 어르신은 관절염 당뇨를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 들깨를 3개월 꾸준히 복용하신 결과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서 무릎 통증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되니 식사도 잘 챙기시고 산책도 다시 하시게 되었죠. 그러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혈압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들깨의 힘입니다. 들깨는요,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말로 끝날 음식이 아닙니다. 과학적 원리, 전통, 한의학 지혜가 모두 증명한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10배 이상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잘못 먹으면 효과는커녕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 대 들기름, 볶은 대 생, 조리법, 보관법. 이제 다음 파트에서 들깨의 정확한 활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을 튀김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 국에 들깨가루를 먼저 넣으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이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먹는 법이 이제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들깨의 효능에 대해 충분히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들깨는 제대로 먹어야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들깨를 드시는 분들 중에 나는 왜 별 효과가 없지? 하시는 분들 혹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고온에 볶은 들기름을 쓰신다. 들기름 마시고 바로 커피를 드신다. 국 끓일 때 들깨가루를 처음부터 넣고 같이 끓인다. 들깨가루를 개봉한 채로 상온에 놔둔다. 이렇게 드시면 아쉽지만 좋은 성분은 다 날아가고 염증 억제 효과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김응식 한의사가 직접 알려드리는 들깨의 올바른 섭취법 5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들기름은 무조건 생들기름으로. 들기름은 고소한 향 때문에 볶아서 짠 걸 많이들 사용하시죠. 하지만 고온에 볶는 순간 오메가3는 변성되거나 파괴됩니다. 반드시 저온압착 방식으로 만든 생들기름을 고르셔야 합니다. 제품에 비정제, 저온압착, 무역매 추출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온에서 산화된 들기름은 오히려 몸속 염증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들깨가루는 하루 2큰술에서 3큰술. 처음 드시는 분은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1주에서 2주에 걸쳐 양을 늘려가시길 권합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 설사, 체열 증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엔 미지근한 물 1컵과 함께 생들기름 1스푼, 점심 이후에는 들깨가루를 음식에 넣어 드세요. 단, 커피나 홍차, 녹차 등 카페인 음료는 최소 30분 후에 드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넷째, 조리 시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이나 찌개에 들깨가루를 넣으실 땐 불을 끈 다음에 넣어야 오메가3가 살아 있습니다. 들깨는 50도 이상에서도 산화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 끓인 후 마지막에 넣고 저어주셔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들깨 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물을 데치고 식힌 다음 들깨가루를 넣고 마지막에 들기름을 뿌려야 합니다. 다섯째, 궁합 좋은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들깨는 같이 먹으면 시너지 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멸치나 다시마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고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염증 억제 효과를 들깨와 함께 높여주며 검은 콩은 이소플라본과 들깨, 오메가3가 함께 작용하여 골밀도를 올려줍니다. 예를 들면 멸치국에 들깨가루를 넣어 먹거나 브로콜리를 살짝 데친 후 생들기름을 뿌려 먹거나 삶은 검은 콩에 들깨가루를 넣어 먹거나 검은 콩과 들깨를 함께 갈아두유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 조합도 있습니다. 튀김은 산화된 기름과 들기름이 만나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뜨거운 밥 위에 들기름을 뿌리면 좋은 성분은 바로 날아갑니다. 카페인이 있는 음료와 함께 드시면 오메가3의 흡수가 방해됩니다.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세요. 보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개봉 즉시 냉장 보관해야 하고 어두운 병, 밀폐된 용기에 담아 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들깨가루는 가능하면 드시기 직전에 직접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기와 접촉되면 금방 산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의사로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체질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열이 많은 분, 예를 들어 얼굴이 자주 붉거나 손발이 뜨거운 분들은 들깨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소량 섭취로 시작하고 체온이나 변비 여부를 잘 살펴보세요. 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들깨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하기 때문에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권해드리는 한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들깨가루 1큰술에 생강가루 1꼬집, 감초가루를 아주 소량 넣고
따뜻한 물 200ml에 풀어 차처럼 마시면 됩니다. 속이 따뜻해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며 장 기능, 혈압, 소화력,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한 잔 드시면 들깨가 가진 항염 효과를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엔 실제 어르신들이 들깨로 어떻게 인생을 바꾸셨는지 그 기적 같은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밤잠을 설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분들, 관절 때문에 움직이는 게 고통이라 하루하루를 참고 버티며 살아가시는 분들,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실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충남 천안에서 식당을 30년 넘게 운영하신 김원영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젊은 시절 주방에서 종일 서서 일하신 탓에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졌고 계단은 물론 식당 뒷마당 걸어 나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관절염이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딱 그날만 좀 낫고 다음 날이면 다시 뻣뻣하고 붓고 아프기를 반복하셨죠. 그런데 들깨를 제대로 꾸준히 드신 지 6주 만에 무릎에 붓기가 빠지고 병원에서 측정한 염증 수치가 70%나 줄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예전처럼 걸을 수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었는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에 사시는 박영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78세, 당뇨와 관절염을 동시에 앓고 계셨고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않아서 산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아침마다 들기름 한 스푼, 점심과 저녁에 들깨가루를 국이나 나물에 넣어 드시고 3개월 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고 무릎 통증이 줄면서 매일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84세의 한복내 할머니께 일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간호사로 수십 년간 일하며 남을 돌보는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70대 후반부터 심한 골다공증과 무릎 관절염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도움을 주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던 중 옛 동료 간호사의 추천으로 들깨를 알게 되셨고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잘 믿지 않으시던 분이었지만 더 잃을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두 번째 달부터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덜 힘들어졌고 세 번째 달엔 지팡이를 짚고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어느 날 가족들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부엌에 나와 계란 프라이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순간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습니다. 잊고 있던 희망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그 후 1년 뒤 병원에서 실시한 골밀도 검사에서는 척추와 대퇴골 모두에서 실제로 수치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들도 84세의 나이에 이런 변화는 정말 드물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84년을 살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할 줄 몰랐어요. 간호사로 일할 때도 이런 변화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께 반찬 나눔 봉사를 하며 두 번째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건강은 그 어떤 나이에서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84세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들깨의 효과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작은 실천을 포기하지 않은 할머니의 꾸준한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들깨 한 봉지 사오는 것으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복잡한 준비도 많은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생들기름 한 스푼, 저녁에 들깨가루 한 큰술, 그리고 약간의 스트레칭, 충분한 물 마시기, 간단한 산책.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무릎, 여러분의 허리,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3개월만 정성껏 이어가 보세요. 분명히 몸이 먼저 답해줄 겁니다. 무릎이 덜 붓고 허리가 덜 뻐근하고 계단 오를 때 가벼워지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구나. 내가 다시 나를 돌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되찾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실천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들깨 한 숟가락으로 당당한 노년을 시작하십시오. 다음 시간엔 들깨가 어떻게 혈압, 치매, 수면장애, 피부, 면역력까지 도와주는지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몸은 선물처럼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아마도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도 내가 들깨 하나로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말 변화가 올까? 제가 40년 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걸 주면 반드시 반응하고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단지 그 변화를 느낄 시간을 몸에게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건 한약 한 첩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운동 하나, 식사 하나, 수면 한 번, 이런 작고 평범한 실천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들깨는 한방에서 천연 소염약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래전 의서 동의보감에서도 들깨는 기를 보하고 장을 따뜻하게 하며 풍과 냉기를 몰아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말로 바꾸면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화력을 돕고 면역력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들깨는 그저 식재료가 아닙니다. 몸을 지키는 약이자 마음을 보살피는 음식입니다. 한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몸의 균형 그리고 기의 흐름입니다. 무릎이 아프다, 관절이 굳는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건 단순히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의 기와 혈, 수분과 영양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막히고 정체됐다는 신호입니다. 들깨는 그 막힌 흐름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기름으로는 기를 돌게 하고, 가루로는 장을 따뜻하게 하고, 씨앗으로는 뼈를 보호합니다. 마치 약초 한 재를 쓰듯 들깨도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하루 루틴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그리고 생들기름 한 스푼. 점심, 나물 반찬에 들깨가루 한 큰술을 더해서 드시고 식사 후 30분 산책. 저녁, 쌀죽을 끓일 때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어 따뜻한 들깨죽 한 그릇. 잠들기 전엔 따뜻한 들깨차 한 잔. 들깨가루 한 숟가락에 생강가루 약간, 감초가루 조금 넣고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드세요. 이렇게 하루 3번 들깨로 내 관절, 내 뼈, 내 뇌를 돌보는 식단이 완성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마트에서 들깨 한 봉지 사는 것, 생들기름 하나 고르는 것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들깨가루 넣은 미역국, 들기름 넣은 나물무침, 들깨 드레싱 뿌린 샐러드.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식탁이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한방의 비방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절대 혼자서는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말벗도, 식사도, 운동도 누군가와 함께할 때 오래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자극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무릎이 다시 펴지고 허리가 다시 펴지고 마음이 다시 펴지면 그게 바로 진짜 인생의 두 번째 봄입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닙니다. 건강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들깨 한 스푼으로 그 선택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내일을 김응식 한의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